혹시 여러분, 평소에 받는 치과 검진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치과 검진으로요? 네, 그냥 침 한 방울 같은 걸로요. 조금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최신 연구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사실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2050년에는 거의 1억 4천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그 말칸기 연구팀의 2025년 논문이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건데요. 네네. 여기서 타액 분석, 영어로는 살라이보믹스라고 하는데 이 분야가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타액 분석이라, 그러니까 침을 분석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입안 건강하고 뇌 건강, 특히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어떤 연결 뭐 그런 게 있다는 건가요? 그 구강뇌축이라는 개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입안, 특히 잇몸 주변의 상태가 그냥 입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입안에 사는 세균들의 균형, 뭐랄까 그 생태계가 깨지는 상태를 구강 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쩌면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균 불균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잇몸병, 즉 치주 질환과 관련된 특정 나쁜 세균들이 막 늘어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염증 물질이라면 그 몸의 면역 반응?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화학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 잇몸병 상태에서는 이런 염증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이요. 네, 중요한 건 이 나쁜 세균이나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뇌까지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뭐 고속도로를 타고 원치 않는 방문객이 빠져나가듯이요. 뇌의 방어막, 그 혈뇌장벽이라고 하죠. 그걸 통과하거나 아니면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뇌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와. 결국 이게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입안 문제가 혈관 타고 뇌까지 간다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침, 그러니까 타액이나 그 잇몸 틈새에서 나오는 액체, 치은 열구액, GCF라고 하셨죠. 거기에 주목하는 거군요. 채취하기 쉽다는 장점도 물론 있겠고요. 맞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비용 부담도 적고 또 여러 번 검사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꽤 많은 종류가 타액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분석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타액이나 GCF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됐어요. 어떤 변화들인가요? 이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생물 지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입안 세균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세균 구성이요? 네, 알츠하이머병에게서는 특정 유해균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반대로 유익균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화학적 지문의 변화인데요. 화학적 지문. 네, 입안의 대사물질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아미노산이나 당뇨 같은 물질들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잇몸 틈새 액체, GCF에서 나온 일부 대사물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높았는데요? 그 진단 정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AUC 점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0.98 이상으로 나왔어요. 1이 만점이니까 이건 뭐 거의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와, 0.98이면 정말 높은 수치네요. 그럼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염증 신호의 증가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 특히 잇몸병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GCF에서 염증을 나타내는 특정 신호 물질들,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ApoE4 같은 것도 GCF에서 검출되기도 했고요.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엔 여러분께서 언젠가는 간단한 타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상관관계는 정말 강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원인과 결과 관계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일까요?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언급하는데요.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점만 비교하는 소위 횡단 연구라서 인과관계를 딱 잘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계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잇몸병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인지기능,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무려 6배나 빨랐다는 결과도 있어요. 네. 6배요? 아니,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냥 이가 좀 아파하고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잇몸병 관리가 어쩌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 네. 그리고 입안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작 기능 저하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시다가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입안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입속의 침이나 잇몸 틈새 액체가 그 안에 있는 미생물, 대사물질, 염증 상태 변화를 통해서 뇌 건강,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입안 건강과 뇌 건강이 생각보다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아요. 이 연결고리가 정말 인과적인지,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면요. 미래에는 그냥 꼼꼼히 양치질하고 치실 쓰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이런 구강 관리가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 예방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 질환의 발병을 늦추거나 혹은 병의 진행을 완화하는 중요한 건강관리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